농지 요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 농지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요건에서 농지란 사실상 용도로 판정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감면 대상의 농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이용 현황에 의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의 판정 시점은 언제인가 라는 겁니다. 1. 농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게 되죠. 이때의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즉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둘 중 빠른 날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이 되겠죠. 하지만 이 양도일 이전의 매매 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 변경, 건축 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매 계약일에 보통 계약금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죠. 즉 매매 계약일 당시에는 농지였는데 이 매매 계약 조건 특약상에 따라 가지고 매수자가 계약금 내지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형질 변경 내지 건축 착공 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잔금일, 양도일 현재에는 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잔금일, 즉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매매계약일, 계약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농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3번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이 3번 내용은 환지라는 개념을 아셔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요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농지의 범위에서 자경감면 배제되는 농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의 농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반대 해석을 해보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 하더라도 편입된 날로부터 3년 내의 농지는 감면이 되는 농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된 농지,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 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에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대 해석을 해보면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내에 있는 농지라 한다면 감면되는 농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이 가능한 농지가 있으니 위에서 동그라미 1번에 대한 예외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1-1 광역시 중 군지역, 과 시지역 중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감면이 가능한 농지에 해당됩니다. 1-2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 안에서 단계적 사업 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도 감면이 가능한 농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 동그라미 1-2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것보다 복잡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대규모 개발 사업 지역 안에서는 내가 의도치 않게 사업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 하더라도 감면이 가능한 농지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에서 봤던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예외입니다.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된 농지, 환지 처분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도 감면 적용 대상입니다. 앞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자꾸 환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환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신다면 이 내용을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환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지 처분. 어떤 지역에 이런 식으로 농지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도시개발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종전농지 소유주에게 보상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크게 돈으로 보상을 해줄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사업 시행 완료 후에 토지로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환지 예정지라든지 환지 처분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 시행 완료 후에 이렇게 공업지역도 만들고 주거지역도 만들고 상업지역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도로도 내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토지들로 종전농지 소유주에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환지, 돌려준다는 거죠. 땅을.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러한 환지 사업은 다음과 같은 시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하고요.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인가가 나게 되죠. 다음으로 환지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환지 계획에 대한 인가가 나게 되죠. 다음으로 환지 예정지에 대한 지정이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개발 사업에 착공을 하게 되고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가 끝나게 되겠죠. 다음으로 환지 처분이 있게 됩니다. 이 환지 예정지 지정 단계에서 사업 시행자는 종전 농지 소유주들에게 사업 시행 완료 후에 돌려줄 토지들에 대한 위치라든지 면적 같은 걸 통지해 주게 되는 거죠. 그걸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 시행 완료 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PPT 문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감면 배제되는 농지의 동그라미 2번,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된 농지,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 처분 이전에, 환지 처분이 아까 전에 제가 적어드렸던 제일 마지막 단계였죠. 그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에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이 배제되는 농지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 사업 시행에 있어 가지고 세법에서 중요한 시기는 환지 예정지 지정일과 환지 처분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전 농지 소유주가 환지 예정지 지정일에 환지 예정지로 농지 외의 토지로 지정을 받고 추후 환지 처분 절차를 거쳐 환지를 받았다고 해 볼게요. 이 경우에 종전에 농지에 대한 면적이 있을 거고요. 이 환지 예정지는 일종의 권리 형태로 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 환지 처분일 이후에 환지 면적이 실제로 확정이 되는 거죠. 이 권리 면적과 환지 면적은 보통 일치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권리 면적이 100인 반면에 실제로 환지된 면적이 80밖에 되지 않았다 한다면 나의 권리는 100만큼 있는 반면에 실제로 내가 돌려받은 토지는 8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20에 대한 권리 면적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가 받아야 되겠죠. 다른 경우로서 내가 가진 권리 면적은 80인 반면에 실제로 환지 면적이 100이라 한다면 내가 가진 권리 면적은 80에 불과하지만 환지 면적 100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제가 환지 면적 20만큼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이 경우에 있어서 케이스 1번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PPT 내용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동그라미 2번의 예외,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된 농지, 환지 처분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도 감면 적용 대상입니다. 이제는 처음 읽었을 때보다 조금 더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슬라이드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농지 요건 중 동그라미 3번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작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공일 현재의 농지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죠. 최대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선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실무상 잘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좀 익혀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감면 적용되는 농지의 예시와 감면 배제되는 농지의 예시를 동시에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휴경의 경우 양도 당시 이주민들에 의하여 불법 점거당하여 농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휴경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 농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 휴경 이전에 8년 이상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에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자격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라고 합니다. 휴경이라 하더라도 이 뉘앙스가 양쪽의 케이스에서 좀 다르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으시겠죠. 다음으로 관상수 재배 토지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감면 배제에 있어서는 관상 목적 또는 상품 전시, 판매 목적으로 식재된 토지는 농지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이 부분은 무시하시고요. 이 두 가지 경우에서도 좀 뉘앙스가 다르죠. 감면 적용된 농지에 있어서는 실제로 경작 활동을 했더라는 거죠. 다음으로 집 앞 텃밭. 텃밭이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고 자연녹지 지역 또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고 주택을 증축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어렵다면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었고 이 텃밭이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감면 배제되는 농지와 비교해보면 좀 더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텃밭이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부수 토지에 속하는 것인 경우에는 별도로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느껴지시죠? 다음으로 이거는 아까 2번에서 봤던 관상수 재배 토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훼류 전시 판매용 농지 판매 목적의 화훼류의 경우 토지에 상당 기간 식재하여 생육시켜 재배하는 경우에는 자격농지에 해당합니다. 감면이 배제된 예시를 한번 볼까요? 화훼류를 상품 전시용으로 일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격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번에 봤던 관상수 재배 토지와 좀 비슷하죠? 마지막으로 버섯 재배사 실지로 버섯을 재배하는 버섯 재배사는 농업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농업소득세 과세 대상 이거는 좀 무시하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키워드는 실제로 버섯을 재배했다는 거죠. 감면이 배제된 예시에서는요. 버섯 가공 공장, 사무실, 부속 토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버섯을 재배하는 재배지는 감면 대상이 되지만 이 재배된 버섯을 옆에 있는 버섯 공장이라든지 사무실, 부속 토지는 감면 대상 되는 토지가 아니라는 거죠. 농지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상으로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중 가장 중요한 감면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자격농민 요건과 자격기간 요건, 농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감면 소득 금액의 계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